잠시 후 SMAT 학습자 회의가 시작되오니 모든 학습자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주입니다. 이번 5파트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회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회의라는 것이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큰 회의부터 시작해서 조금 작은 회의까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무언가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디어도 내기도 하고요. 회의, 기획 및 의전 실무에 대한 파트를 같이 핵심 요약 정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기획 및 의전 실무 5파트 핵심 요약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또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어떤 기능들이 본 사례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면은 회의에 대한 원칙이 또 나오는데요. 회의의 원칙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연결형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회의의 분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회의 분류에서는 다양하게 기업회의, 협회회의, 비영리, 정부주관, 시민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비영리단체에서 이 SMERF, 그래서 스머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머프라는 게 또 시험에 종종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머프에 해당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라고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다음 형태에 따른 분류가 또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회의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는 컨벤션이 있고, 뭐 포럼이 있고, 심포지엄, 컨퍼런스라는 게 있고, 또 뒤에 보시면은 워크숍, 세미나, 패널 토론, 렉처, 콩그레스, 클리닉, 전시회까지 해서 이런 유형의 이런 종류의 그런 다양한 회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시험에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 이런 핵심 그런 키워드를 매치를 시켜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게 회의 개최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회의를 개최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회의 개최지를 선정을 하고 이 개최지에 해당하는 거 목표를 확인하고 나중에는 뭐 회의 형식을 또 개발하고 그 밖에 요구사항 기대 수준, 뭐 장소 시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어떤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선정 과정이 또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실 때는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의 목적과 목표를 먼저 정하고 맨 마지막에는 평가 선정한다. 정말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꼼꼼히 좀 보시면서 순서를 흐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의 개최지 선정에 해당하는 어떤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회의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해요. 회의실에서는 극장형, 교실형, 유형, 원형, 네모형과 같은 이 자리 배치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 배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예요. 바로 극장형과 교실형입니다. 이 극장형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참가자 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한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은 이 청중, 이 참가자 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적합한 이 회의 배치 구도가 뭐냐?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몇 번? 1번 극장형을 여러분들 골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 교실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실형은 노트 필기, 메모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시험 문제 마찬가지 노트 필기에 장시간 어떤 노트 필기에 가장 적합한 회의 형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바로 여러분들 교실형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유형이랑 원형, 네모형도 있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회의에 관련된 이 숙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업 내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뭐 회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숙박 시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 예약 관리 밑에 보시면은 그 이번에 숙박
선정 시 고려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숙박 선정 시 고려 사항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구나.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서비스 의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의전에 대한 의미가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의전의 의미가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이거 하나만큼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예법이나 예절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너, 에티켓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 다시 말하면은 이 국가 간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예법, 예절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 국가라는 단어를 말고 이 개인이라고 바꿔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개인이면 틀린 거다, 그래서 국가야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의전에 해당하는 OR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합니다. 다음은 의전 O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런 문제 형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OR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던져주고 연결형 문제로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매치시킬 수 있는지가 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의전 실무가 등장을 하는데, 의전 실무에서는 뭐 방문자를 확인한다, 공항을 영접한다, 뭐 호텔 영접, 리셉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CIQ라는 게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 검역 이런 것들을 줄여서 CIQ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으로 또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한번 좀 읽어보고 또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의전에 관련해서 선물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의전이라는 게 또 시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내가 그냥 시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뭐 외국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선물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또 참고해서 한번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종종 등장하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때 보면은 의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에는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공식적인 서열이 또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열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관례상 서열도 있습니다. 관례상 서열도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에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프리젠테이션의 3P입니다. 3P. 먼저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청중은 몇 명인지, 연령대는 어떠한지, 또 성별 비중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목적, 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목적이 뭐냐, 정보 전달이냐 아니면 설득이냐, 이러한 목적을 명확하게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분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소입니다. 장소. 내가 PPT라는 것을 죽어라 만들었는데 다음날 강의하러 딱 갔습니다. 근데 빔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실제로 내가 준비했었던 PPT가 정말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고생이 정말 헛고생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이 장소를 분석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은 이 프레젠테이션 3P에 해당하는 것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메시지와 매치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 프레젠테이션, PPT 기획하는 거, 자료 활용, 그리고 메시지 전달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 좀 넣어놨습니다. 시험에 많은 부분이 또 출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3P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이스 산업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마이스 산업이란 무엇인지가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례용으로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기본형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 내용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밀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건데, 바로 이 마이스 산업에서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 마이스 산업은 정보를 교환하는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마이스 산업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회의, 국제회의 산업을 마이스 산업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회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조금 가까운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꿔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다, 요것만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이스라는 거에 대한 그 의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회의에 대한 내용과 이 포상관광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컨벤션에 해당하는 내용, 전시회에 해당하는 내용은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기존에는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잘 나오진 않았었는데 최근부터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로 또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꼼꼼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5파트 핵심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5파트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많은 도움 되셨길 좀 바라겠고요. SMAT B 모듈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